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완전 폭은 봄 날씨라고 하고요. 자, 나들이는 주말에 지금 이 시간은 사건 반장 앞으로 고고.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약에 취한 채 포르쉐를 몰고 반포대교 달리다가 난간을 팍 뚫고 추락해서 다른 차량을 덮쳤던 30대 여성 운전자. 휠체어 오늘 타고 영장 심사 받으러 저렇게 왔다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자, 차 안에서 발견된 각종 프로포폴과 주사기, 뭐 거의 달리는 병원 수준이었죠. 자, 도대체 이 여성 뭐 하는 사람일까요? 아시는 분들 저희한테 제보 좀 주십시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최영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달립니다. 자, 인천발 목포행 고속버스입니다. 발냄새가 어찌나 나든지요. 종 내리고 신발 신어 하신 이영주님. 자, 전주 호성동 별다방입니다. 아주 그냥 자기 집 거실 소파야 아주 그냥. 너도 종 내려 하신 김현호님. 자, 나무 타기에 달견, 돌쇠 일주일간 실종됐다가 저 녀석 겨우 찾았어요. 저를 얼마나 찾았는지 목이 다 쉬었더라고요. 사랑한다 이놈 하신 이홍원님. 자, 올해 79세인 아빠 이태조 씨 만학의 열정을 불태운 끝에 오산대 사회복지상담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빠 사랑해 하신 이수민님. 자, 커서 사건 반장 앵커하고 싶다는 우리 딸 이선아 다음 주에 초딩됩니다. 건강하라고 해주세요 하신 이요섭님. 아, 그때까지 사건 반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모두 사랑합니다. 예,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싸사반뉴스 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시간 없어, 어서 타. 아하. 자, 단숨에 코스피 6,300선 돌파하자. 저도 여러분도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아, 지금이라도 타야 하는 건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타세요. 자, 제가 드리는 답변 아니고요. 이 물음에 AI 회장님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 말이 아니고 대기업 총수들을 소재로 한 AI 합성 이미지가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건데요. 자, 가장 먼저 등장한 것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입니다. 전쟁터를 배경으로 스포츠카에 탄 뒤 손을 내밀면서 설명할 시간 없어, 어서 타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서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한다는 메시지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후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활용한 유사 밈도 등장하면서 이른바 총수 3인방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그 밖에도 이 주가 20만을 돌파한 삼성전자와 100만을 돌파한 SK하이닉스를 기념한 가상의 20만 원권, 또 100만 원권 지폐들도 등장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 지폐까지. 자, 삼성전자가 최초로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던데요. 그렇습니다. 증시 상승으로 총수들의 자산 가치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국내 주식보 1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합산 주식 평가액이 얼마? 4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주식 재산 규모는 웬만한 대기업 시가총액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이 같은 상황에 누리꾼들은 이제라도 좀 들어가야 되겠다. 밈도 역대급, 주가도 역대급이다. 이런 반응들을 내놓았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승객보다는 로또입니다. 자, 도로에서 목격된 충격적인 장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왕복 4차선 도로 신호대기 중 버스가 깜빡깜빡 비상등 켜더니요. 바로 그때 후다닥 내리는 저 버스 기사 쌩 하고 들어간 곳은 바로 복권 판매점. 자, 근데 그 사이 파란불로 띵 뒤에 줄줄이 기다리고 있건만 기사 언제 와? 아, 지금 왔다. 후다닥. 자, 로또 사고서는 다시 출발. 아니, 자동으로 화장실 간 줄 알았는데 아시 자동으로 5개 빨리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가 봐요. 네, 제보자께서도 지난 13일 오후 5시경에 부산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직접 이걸 이제 목격하셨는데 맨 처음에는 기사님이 화장실이 급하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보니까 이 기사님이 복권 판매소에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 나온 거예요.
아, 이거 복권 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복권 판매점에 들어가고 나서 파란불로 바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듯이 한 30초 정도 뒤에 차들이 대기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너무 놀라우니까 이제 제보를 하셨는데, 그러시면서도 저렇게 열심히 복권 사셨는데 당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전하셨다고 합니다. 아, 참 제보자 선한 분.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You can transfer to 브리레이스 맥과이번으로 가십니다. 이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이거 조회수 저렴하게 잡아도 2천만 뷰입니다. 이게 근데 왜 지하철에서? 지하철입니다. 경춘선 지하철 오전에 가고 있는데 안내 방송 중에 나왔던 얘기예요.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이게 왜 갑자기 남성 이거 목소리하고 원본 영상이 아파트 단지에서 울려 퍼진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걸 따라한 건데 그걸 이제 보여준 건데 저거. 안내 방송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5분간 지속이 됐다고 해요. 아마 10여 명의 승객들이 깜짝 놀랐고 좀 당황해하면서 두리번 눈을 마주친 것 같습니다. 곧바로 열차 민원실을 제기를 했고요. 예. 해당 승무원한테 전달하겠다라고 입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허허, 안내 방송에 그게 왜 나왔을까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사장님 울린 먹튀들입니다.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헬멧과 마스크를 낀 채 매장으로 입장. 포장된 음식 영수증을 하나둘 살펴보더니 아, 이거네. 보더니 딱 좀 집어들고 자, 슝. 자, 며칠 뒤 같은 차림으로 재등장하는 남자. 영수증을 또 살펴보더니 이게 푸짐하겠네 이거. 하더니 또 들고 쌩 사라집니다. 혹시 들튀? 맞습니다. 들티. 저 사람 배달기사처럼 보이는데 배달기사가 아니에요. 경기도 수원에서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제보자의 제보입니다. 지난 12일 저녁 7시쯤 문 앞 픽업대에 주문받은 음식들을 놔뒀는데 헬멧과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배달기사인 척 하면서 들어와서는 포장된 음식들을 살펴보다가 그중에 한 봉지를 들고 사라졌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주방에 있었는데 이후에 진짜 배달원이 찾아와서 왜 음식이 없냐고 물어서 그제서야 절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는 잘못 가져가셨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8일 뒤에 그 남성이 같은 차림으로 다시 찾아와서 똑같은 수법으로 음식을 훔쳐갔는데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놓인 음식들 중에서도 고기 중량이 많은 걸 골라서 들고 갔다고 해요. 피해 금액은 두 번의 절도를 합쳐서 약 6만 5천 원인데요. 가장 바쁜 시간대인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를 노린 걸로 봐서는 좀 계획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이 최평론가님, 진짜 사람 아니다. 들고 튀는 그 와중에도 고기 중량 많은 거 골라서 가져가는 거 좀 봐. 아, 진짜 요즘 정말 별별 사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건장한 새 청년들. 자리에 앉아서 주문을 이제 막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식사를 벌써 다 마쳐서 한 명이 먼저 담배 한 대 땡겨야지 하면서 나갑니다. 자, 나머지도 따라서 쭈르르르르르르. 자, 그런데 가게 안을 밖에서 막 보더니 갑니다. 자, 사장님이 곧바로 따라 나가 보지만 이미 저 멀리 도주 끝. 이 먹튀와 담배는 정말 공식입니다. 맞습니다. 담배 피러 가는 척하면서 먹튀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입니다. 여기 제주도 식당인데 이 20대 남성이 3명이 와서 음식을 이제 주문했는데 한 2시간 정도 먹습니다. 그리고 총 금액은 5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명씩 담배 피러 가는 척하면서 갔고요. 결국은 세 번째 남성이 나가면서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은 먹튀를 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사기죄나 무전취식이니까 가능하고요.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아마 잡힐 거예요, 저 사람들 바로. 예. 네.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재주문이 죄인가요? 자, 며칠 전 별다방에서 실제 벌어졌던, 그래서 관련 기사도 났던 사연입니다. 그 사연자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가려고 별다방 카페에 들렀는데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한 뒤 갖고 있던 쿠폰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제를 하자마자 기다리던 친구가 본인도 한 잔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직원에게 얘기를 했죠. 아, 저기요. 저 아메리카노 한 잔 더 주세요. 아이고 참. 다음부터는 좀 한 번에 주문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한 번에 한 거잖아요. 아, 이미 쿠폰을 찍으셨는데 또 찍으셔야 하잖아요. 아니, 제가 쿠폰이 2개 있으면 2개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 하세요. 아유. 아니, 제가 뭐 오래 텀을 두고 다시 주문을 한 것도 아니고 고작 30초 차이였거든요. 심지어 손님도 없는 시간이라 제 뒤에 뭐 다른 사람도 없었고요. 생각할수록 황당해서 음료를 기다리면서 매장 매니저를 불러달라고 했는데요. 조금 전 그 직원이 매니저인 건지 제게 다가와서는 그거 확인하러 부른 거냐면서 또 면박을 주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전 도통 모르겠는데 제가 진상인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직원입니다. 손님, 저 불쾌하셨으면 죄송한데 이 쿠폰 주문을 시간차를 두고 2번 하시면요. 바코드 스캔, 쿠폰 승인, 영수증 발행. 이걸 2번 해야 되잖아요. 그럼 커피 제조도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님 불편하실까 봐, 동그라미. 예,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손님이에요. 나 안 불편해. 요만큼도 안 불편해. 막말로 불편한 건 그쪽 아니에요? 손님은 언제든 추가 주문을 할 권리가 있어요. 이건 명백한 역갑질 X. 자, 최 평론가님. 아니 2번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제가 아무리 저 직원 입장에서 뭘 때문에 그런 걸까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직원분 좀 너무 신경질적인 반응이신 것 같고 이거 아마 손님분, 제보자분 입장이 100% 이해가 됩니다. 100%, 99%도 아니고 교수님. 예. 요즘 별다방에 가면 앞에 한 명 주문 받는데 시간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요. 뭐 오투로 바꾸겠습니까? 뭐 사이즈는 어떤가요? 뭐 넣어드릴까요? 빼드릴까요? 이런 거 너무너무 정말 친절함을 극대화한 그런 어떤 영업을 하는데 겨우 이거 하나 더 달라고 그런 거가 뒤에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화를 내실 일이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매니저한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조금 뭐 직원 입장에서 뭐 이렇게까지 매니저한테까지 얘기했지? 이럴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손님의 권리란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연이 처음에 SNS에 올라왔거든요, 박 변호사님. 네. 그래서 엄청 많은 분들이 의견을 달았는데 결국 이게 또 기사도 나고 이러면서 스타벅스 별다방. 한번 그냥 기사도 났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예. 거기서 이제 사과문도 냈습니다. 이게 쿠폰이라는 건 저도 가지고 있고 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쿠폰이 거의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현금이면 이게 그러면 되는 거고 쿠폰이면 안 되는 거면 이 별다방의 운영 체계가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마도 이 종업원 자신의 어떤 불편함 아니면 쿠폰으로 2번 하냐 이런 것들을 아마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별다방 취지하고도 안 맞고 그러면 쿠폰 팔지 마세요. 쿠폰 뿌리지 말아야죠. 쿠폰하고 현금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더 봉사 정신을 갖고 서비스 정신을 갖고 점원은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화낼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별다방 측도 직원 교육 다시 좀 뭐 이렇게 신중을 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별다방 측도 인정을 한 만큼 많은 분들이 또 이 사연자의 말에 또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나누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런 직원 채용 금지하세요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쿠폰으로 2번 사는 건 좀 그렇다는 의견도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난다난다요님을 비롯해서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연기가 정말 리얼하다, 연기가 대상감이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진짜 말 나온 김에 박 변호사님 네? 왜 계속 딱 멈췄어요? 그게 가장 화나게 하는 포인트입니다. 아니 진짜 당황이 되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말을 무슨 무시하니까. 대사가 나와야 교수님이 대사를 칠 텐데. 진짜 무시당하는 느낌이더라고요. 무시. 저렇게 말이죠. 좋습니다.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저처럼 활력이 넘치고 싶으시다고요? 옛 건강문헌 속 그 원료 마가보감 아직 모르세요? 강한 생명력의 귀한 원료 정교한 연고 황금배합 마가목의 힘을 깊이 있게 담은 마가보감 진하고 강인하게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마가목의 힘을 믿으세요. 마가보감 프리미엄. 마가보감 프리미엄. 새로운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로얄 킹덤에서 수천 개의 흥미진진한 퍼즐을 플레이하세요. 다양한 적들이 등장하는 레벨을 발견하세요. 저마다 독특한 왕국들을 여행하세요. 지금 로얄 킹덤 다운로드하세요. 감기 기운 쭉 오를 때 한필인 감기 빠르게 뚝 감기 뚝 약국에서 딱 한필인 밤에는 나이트로 술을 마신 손님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갈비집 사장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소주병을 든 채 주먹으로 식당 문을 두드려 다른 손님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제주에서 지난 설 당일에도 문을 열었던 갈비집 사장님이 술에 취한 손님, 쉽게 말해서 주폭 때문에 경찰을 2번이나 불렀다면서 제보를 주셨는데, 자, 어떤 일이었습니까? 네, 이 40대 사장님 제주도에서 갈비집을 6년째 이어오고 계신데요. 설 당일 지난 17일이었습니다. 오후 5시쯤에 2명의 남성 손님이 들어오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2분 다 술을 조금씩 마신 상태로 보였다고 해요. 그런 상태에서 오겹살 2인분에 소주 2병, 막걸리 1병 주문을 했는데요. 사장님이 테이블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양복 차림의 남성이 얼마냐고 묻는 겁니다. 이 식당이 선결제를 하는 식당이 아닌데도 남성이 계산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좀 의아하긴 했지만 6만 원. 선결제를 하겠다? 네, 먼저 계산하고 먹겠다라는 겁니다. 사장님이 좀 의아했지만 6만 원이라고 금액을 알려줬고 남성이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한 장 한 장 테이블에 올려서 계산을 했다고 해요. 이 사장님, 남성이 이렇게 주문을 하자마자 먼저 계산부터 한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거 먹튀 아닙니다. 선결제 했어요. 자, 사장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술과 음식을 내주려고 하는데 앞서 그 선결제한 손님 갑자기 이랬다는 거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그냥 고기를 다 내주고 술도 내주고 고기를 다 굽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계산을 했다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동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소주 잔을 이제 움직이다 깼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다 쳐다보고 내가 고기 굽는다, 손대지 마라, 내가 계산 다 했다. 그리고 욕을 계속했어요. 진짜 막 이제 가위랑 집게를 계속 이제 뺏어가려고 해요. 이 아저씨가 안 되니까 소리를 또 다시 지른 거죠. 크게. 그때 이제 1차로 경찰 신고를 한 거고. 박 변호사님, 네. 보통 이 고기 굽기의 장인들 중에서는 남이 구워주는 건 성에 안 차. 간혹 있죠. 간혹 있어. 예. 그런 분 아니에요 혹시? 근데 뭔가 술 먹고 하는 행동이니까 조금 다른데요. 이 식당 같은 경우는 직접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고기를 구워주고 뭐 불 세기도 조절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남성이 술에 좀 취한 것 같아요. 내가 굽는다. 손대지 마라. 계산 다 했다.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면서 욕설? 자기가 억지로 굽겠다고 해서 결국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굳이 손살에 치는 거 봐요. 예, 굳이 해줄 필요 없어서 결국은 놔뒀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후에 좀 일어나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게하고 가위를 들고 자기가 고기를 굽는데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하다가 결국은 봤죠. 소주잔을 쳐서 깨트리는 상황까지 썰어졌구나, 생깁니다. 깨졌어. 옆에 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테이블을 바라봤고요. 남성은 자꾸 가위하고 집게를 뺏어가라고 해서 사장님이 말렸더니 그때도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 왔는데 자, 설 당일날 벌어진 일입니다. 신고를 했으니까 경찰이 출동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손님이 난동이 피울 때 혼밥하는 손님부터 뭐 어린 자녀와 함께하는 손님들까지 한 5테이블 정도의 손님들이 있어서 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바로 경찰이 도착을 했는데요. 경찰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딱 보자마자 자주 이렇게 신고당하는 사람이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앞에서 술 먹고 잠을 잔다든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술 먹고 욕을 한다든지
다른 가게에서도 똑같이 행패를 부린 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경찰은 이미 결제했으면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다. 다만 소란 피우지 않도록 경고하고 가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에 사장님은 이 사람이 주문하자마자 결제한 게 이미 이런 경험들이 많아서 자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결제를 먼저 한 것 아닌가 싶어서 좀 놀랐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남은 음식을 포장해 드리겠다고 한 뒤 음식을 싸줬는데요. 여기서 또 손님이 소리 지르면서 내가 돈 다 냈는데 왜 내가 포장한 걸 받고 나가야 되느냐라면서 욕하고 심지어 음식 그 포장된 걸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장님은 이를 다시 또 지어주면서 손님을 바깥으로 살살 밀어 내보내고 문을 잠궜습니다. 이미 결제를 했으면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다. 소란 피우지 못하게 경고만 하겠다. 사장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하, 이 인간이 성결제를 한 게 바로 이런 이유였구나.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갑질값이었구나. 자, 포장된 음식 받아들고 가게에서 쫓겨났어요. 곱게 갔으면 저희한테 제보를 안 해주셨겠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똑똑똑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이 사람을 위에서 살살살 밀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소주병을 같이 들고 나갔더라고요. 밖으로 쫓아 보냈는데 소주병으로 유리창을 때리고 입구 문을 이제 손으로 때리기 시작한 거죠. 박자를 맞춰서 때려요. 그리고 맨 끝에는 위에서 밑으로 통통통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이 사람 즐기고 있구나. 공포영화 절로 가라 할 정도로. 진짜 이게 그겁니다, 교수님. 보통 진짜 화가 났어. 그러면 뭐 콱콱콱 뭐 이런 이 리듬이 없잖아. 이건 무작위적이잖아. 자, 그런데 탁탁탁탁탁 무슨 막 응원하듯이 네. 무섭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 상황이 뭐 사실은 기분이 나쁘거나 정말 화가 나거나 뭐 이런 게 아닌 건 거죠. 일단 저 손님을 내보내고 나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근처에서 분식점을 하는 사장님이 있으신데 그 사장님이 막 이 갈비집 앞으로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 들었대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분식집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길거리에 소주병 든 사람이 술에 취해서 막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무서워가지고 일로 왔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분식점 사장님이 오자 그 여성 사장님을 쫓아서 다시 나갔더니 할아버지 이 남성이 갈비집 앞까지 다시 왔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유리창을 저분이 피해서 도망온 들어오셨구나. 거예요. 갈비집으로 도망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유리창을 치는데 똑똑똑 똑똑똑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너무 공포스럽고 저 문 두드리는 걸 보면서 이 사장님께서 저 남자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찰이 말한 것까지 합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주변 상인들한테 꽤 유명했대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분식점이나 족발 이런 집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행동을 해서 이 사장님들은 저 사람 알코올 중독이나 뭐 이런 사람 같고 술에 취해서 오면 받지도 않아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자, 분식집 여사장님이 저자의 어떤 추격을 피해서 이 갈비집 이 제보자 사장님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막 아이들 무슨 전래동화처럼.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 분식집 사장님을 보호해 주려고 가게 문을 잠갔어. 자, 그랬더니 문 밖에서는 똑똑똑 이러고 있지. 결국 안에 있던 손님들까지 갇힌 신세가 된 정말 황당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기막힌 게 있었으니 들어보시죠. 3-4팀이 식사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계산도 했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애기들도 놀래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지. 계산한 사람들은 못 나가고 계속 서 있지. 근데 더 웃긴 건 그 앞에 같이 앉아있던 사람은 계속 앉아서 먹고 있었어요, 음식을, 소주랑. 같이 온 일행이 밖에서 문을 막 유리병으로 두들기고 손으로 두들기고 하는 거 보면서 웃으면서 막 술을 먹고 있는 게 너무 기괴했어요. 진짜 이게 뭐지? 여러분 잊으셨을 겁니다. 일행이 있었어요. 같이 왔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에 따르면 이 문제의 남성이 고기 내가 꿀래 뭐 고집 피우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칠 때도 일행인 남성은 말리거나 뭐 제지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또 맨 처음 경찰이 출동했을 때나 사장이 음식을 포장해서 손님에게 줄 때도 일행은 가만히 있었고 테이블 위에 고기가 없는데도요.
다른 반찬과 함께 느긋하게 술을 마시면서 10분 넘게 그냥 테이블에 혼자 있었던 겁니다. 분식점 사장님이 들어오고 밖에서 남성이 문을 두드릴 때도 슬쩍 한번 남성을 쳐다볼 뿐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웃으면서 술을 마시는 걸 보고 사장님은 이 둘이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겠고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무섭고 기괴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사장님은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그때까지도 저 남성이 소주병 들고 문 앞에 서 있어서 손님들이 겁을 먹고 불안해하면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경찰을 불렀습니다. 자, 저 난장을 벌이고 있고 손에는 언제든 흉기가 될 수 있는 소주병이 들려 있고, 자, 결국 하루에 2번이나 경찰을 사장님은 부른 겁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제가 이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경찰분이 처음 출동했을 때 했던 말, 이미 결제했으면 강제로 내보낼 수 없다.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가능하죠. 근데 경찰이 아마 그렇게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지금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문제가 더 이상 커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손님들이 밖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성을 사거리 쪽으로 멀리 쪽으로 데리고 경찰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한테는 이 남성이 집에 간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시 가게 쪽으로 왔다고 해요. 또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를 본 경찰은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를 돌려서 그 사람을 경찰차에 태워서 데리고 갔습니다. 예. 말은 뭐냐면 주변에 사실은 이 사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해코지 할까 봐 또 아는 사람이 동네 사람이니까 신고를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동네 주폭 같은 사람이에요. 재물 손괴하고 영업 방해가 성립할 수 있어서 요 고소장 제출하고 CCTV도 제출한 상황입니다. 남성은 술에 취해서 기억 안 난다. 그런데 사실은 기억 안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장님 생각이고요. 술 한 잔 먹고 잤다고 하는데 거짓말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요즘 소상공인분들 정말 불황으로 힘들어하시잖아요. 근데 저렇게 또 동네 주폭들 와서 또 행패 부리고 영업 방해하면 아유, 진짜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2024년 9월) 전북 익산의 한 삼거리입니다.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차량이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아니 좀 많이 심각했어요. 맨 처음에 손발을 엄청 심하게 떨었거든요. 정면을 많이 일으키고 말을 걸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점점 눈이 약간 스르르 감기면서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장을 벗어난 뒤 차량까지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사고 이후 1년 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전해드릴 이 내용 1년 반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 얘기입니다. 당시 뭐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부상 상태가 워낙 심각했던지라 그때는 인터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자, 1년 반 만에 다시 제보를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4년 9월 2일 밤 9시 전북 익산의 삼거리에서 발생한 사고고요. 당시 제보자는 배달 기사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날도 음식을 갖고 다음 배달지로 이동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영상도 나오고 있는데 삼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했는데 진행 방향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저렇게 빠른 속도로 직진하던 흰색 빨간불이잖아요. 예,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저렇게 달려온 거예요. 예.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제보자는 갑작스러운 사고 충격으로 그대로 도로 위에 쓰러졌고요. 사고를 낸 차량 역시 충돌 이후에 살짝 앞으로 이동한 뒤 멈췄습니다. 당시 이 삼거리 신호대기 중 벌어진 사고라 목격자, 당장 그 지금 보신 화면에도 주변에 차량들이 있었잖아요. 많았습니다. 먼저 목격자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저쪽에 섰거든요. 갓길에 세웠는데 이제 차를 저쪽에 세우고 당연히 올 줄 알았죠. 119가 와가지고 이제 조치 취하고 나서 보니까 차량도 없고 사람도 안 보였던 거죠. 제가 듣기에는 이제 모현동에서 2차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잡으려고 같이 뛰어가고 있다까지만 들었어요. 아니,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조금 있는 척하다가 경찰이 와서 딱
정신 차리고 봤더니 도주했더라.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멈췄대요. 길거리에 멈췄는데 이 사고를 당하신 분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발을 계속 떨면서 경련이 일어났었고요. 주변 사람들이 말을 걸었지만 못 알아들었대요. 지금 빨간 원이 피해자십니다. 네. 근데 이제 저 차가 저렇게 앞에서 뭔가 깜빡이 켜고 서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엔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피해 당하신 분이 너무 심각하니까 사람들이 이 피해 당하신 분을 막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도망을 간 건데요. 이분 이 몸 상태는 너무 심각했지만 당연히 그 목격자 중에 응급 구조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응급 조치를 진행하면서 119 구조대를 기다렸대요. 근데 이 119가 올 때까지만 해도 이 제보자는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틈을 이용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경찰이 이제 도착을 해서 차량을 뒤쫓았지만 한 2km에서 3k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차량만 발견이 됐고요. 이 운전자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에 따르면 도주 과정에서 추가 사고까지 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상황이 사고 당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 반 정도가 지난 건데요.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경찰 말로는 이 사람이 신상도 다 알고 있고 하는데 조용히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제가 듣기로는 인천에서 화장품 회사 대표라고 하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말도 없고 제가 도대체 언제 잡느냐 일하는 거 맞냐 이랬더니 되려 언젠가 잡히겠죠. 출국 금지도 시켜놓고 카드 정지도 시켜놓고 이렇게 하니까 언젠가 잡히겠죠. 이런 말밖에 안 하고 저한테 도용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고 언젠가 잡힌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었으면 하루 이틀이면 잡아가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일 안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제가 보고 화를 내더라고요. 박 변호사님. 납득하기 어렵죠.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하다고요? 신상도 다 파악이 됐는데? 이게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저희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아주 공개적으로 다 알려졌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검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차량도 압류했고요. 차주 신원까지 다 파악해서 어떤 사람인지 검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박 변호사님, 저게 이제 신원이 파악이 됐다는 건 대포차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전자가 누군지는 아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거나 아니면 검거가 안 되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경찰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아유 꽁꽁 숨어버렸네요. 언젠가 잡히겠죠. 이런 말만 반복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하고 마지막 연락한 시점이 1년 정도 지났다고 하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주 중요한 사망사고였으면 바로 검거를 했을 건데 사망사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상해 정도 그런 그러니까 사건이기 약간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오토바이 새로 구입하고 폐차 처리했는데 오토바이도 없지만 경제적으로 일을 못하니까 어려움도 있고요. 검거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억울해서 다시 저희 사건반장한테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누군지도 알아. 다 알아. 근데 이걸 못 잡는다? 밀항을 했을까요? 자, 뭘까요? 그래서 경찰 입장은 뭡니까? 저희 제작진이 경찰에 직접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당시에 직접 수사를 진행했던 그 담당 경찰관은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저희 제작진과 통화를 한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경찰에서 사고 당시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서 가해자를 특정했고 인근 지역 탐문 수사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라서 검거를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경찰은 2024년 12월에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취하는 등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신원을 압니다. 누군지. 자, 그런데 방금 들으신 것처럼 경찰은 2024년 12월 이 사람에 대한 지명 수배 조치를 내렸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도 했어요. 밀항 어렵습니다. 일단. 자, 보통 이러면 일단 외국 같은 말이죠. 자, 제가 가령 이랬을 거예요. 자, 그 사람 사진 준비돼 있죠? 띄워주세요. 지명 수배자라는데
자,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예? 사진도 없고요. 경찰이 저희한테 제공해 줄 리도 만무하고 제공해도 그걸 저희가 방송하는 건 불법입니다. 답답합니다. 최영진 평론가님. 아, 많이 답답하시겠죠. 이렇게 큰 피해를 당했는데 아직도 지금 가해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게 이게 너무 답답하실 것 같고, 제보자가 SNS에서 이 사고 차량이죠. 가해자가 현장에 두고 간 흰색 벤츠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소유한 인물을 찾았는데 인천의 한 화장품 회사의 대표였다고 합니다. 제보자 주장에 대해서 경찰 측에 확인을 해봤는데 경찰은 제보자가 오해를 하고 있다. 화장품 대표는 진범과 동명이인일 뿐이라면서 우연히 비슷한 흰색 벤츠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라고 설명을 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억 원에 가까운 차량을 현장에 두고 도주할 정도라면 찔리는 게 있어서 도망친 것 같은데, 아니, 경찰이 신원을 파악하고도 검거하지 못한다는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러면서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보통 우리가 경찰서 가면 뭐 지명 수배자 명단 해가지고 벽에 붙은 그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얼굴, 이름, 나이, 뭐 특징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되게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방송으로 만약에 소개하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참 딜레마죠. 그거 잡아달라고 이렇게 경찰서에 다 붙여놨는데 방송으로 공개하면 명예훼손 내지 다른 게 돼서 불법이 됩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 뭐 지명수백 상황 뭐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바로 검거가 가능한 상황인데 이것을 못하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저희가 방송의 힘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해서 잡고 하면 정말 경찰력도 낭비가 덜 되고 진짜 중요한 사건에 정말 행정력이 더 이렇게 집중이 돼서 좋을 텐데 말이죠.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설날을 맞아 시댁을 찾은 한 여성. 집 마당에서 누군가와 밝은 목소리로 통화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우연히 통화 내용을 들은 시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결국 아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와 말다툼까지 벌이는데요. 평화로워야 할 설날 아침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너무너무 잘 나가는 아내 때문에 괴롭다는 남편분의 사연이네요, 교수님. 네, 사연자는 40대 남편이고요. 10년 전에 회사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그때도 아내는 이렇게 술자리나 이렇게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취했어요. 그러면 이 취한 아내를 챙겨주던 분이 바로 오늘의 사연자야, 남편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회사가 너무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회사에 남아서 승진을 거듭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사연자보다 연봉도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는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 두 달 정도 전부터 아내가 아침에 밥도 먹지 않고 너무 일찍 막 출근을 하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되게 바쁜가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막 휴대폰을 못 찾았다 그러면서 늦었다 그러면서 막 도와달라 그래가지고요. 휴대폰을 같이 찾았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휴대폰을 딱 찾았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그 순간 알림이 딱 뜨는데 그 알림의 내용을 보니까 팀장님 오늘은 초코칩 프라페 먹고 싶어요. 하트라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 문자를 보낸 사람 남성으로 추정되더라. 아니, 남성이 왜 내 마누라한테 커피를 사라 마라? 그러니까 이것도 팀장님인데 사연자도 아니 당신이 도대체 이걸 왜 사주냐라고 따져 물었는데요. 자,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2달 전부터 직장 남자 후배와 카풀을 해왔다. 카풀을 하는 동안 기름값 대신 매일 별다방에서 음료를 한 잔씩 사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연자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요. 내가 차 사준다고 할 때는 지하철이 더 편하다고 거절까지 해놓고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내는 사실 그게 아니라 그 후배가 얼마 전에 들어온 신입인데 아직 일도 서툴고 팀에서 좀 겉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팀장인 자신이 아침 카풀을 하면서 회사 일도 조언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있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내분은 팀장으로서 같은 회사 남자 후배를 챙겨줬을 뿐이다라는 건데, 자, 남편의 이런 막
좀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는 아내 역의 김하은 아나운서, 막 속 터지는 남편 최영진 평론가, 별별 극장 레디 액션. 당신이 카페 사장이야? 바리스타야? 아니 왜 초코칩 프라페를 당신한테 주문을 하냐고. 여보, 오버 좀 하지 마. 아니 일이 힘들다는데 팀장인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니? 야 김하은, 야 그래서 초코칩 프라페까지 챙겨주냐? 됐다. 당신이 뭘 아니? 회사 생활을 해봤어. 뭘 알겠어. 그냥 내가 카풀 그만둘게. 됐니? 야 내가 진짜 이번 한 번만 넘어간다. 넘어가. 자, 박 변호사님. 예. 보통 저러면서 넘어가는 남편들 없잖아. 안 넘어가요. 넘어가면 뭐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을 건데. 그렇습니다. SNS를 잘 하지 않지만 SNS로 탐정 모드로 돌입합니다. 친구들, 직장 동료들 SNS를 검색을 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뭔가 발견합니다. 아하. 아내 회사 동료 SNS인데요. 아내하고 어떤 남성이 다정하게 부위를 하고 있는 이른바 커플 셀카를 발견한 겁니다. 요거보다 더 충격적인 건 댓글인데요. 아, 또 있어요? 동료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근데 즉 우리 팀 공식 커플 이게 오피스 허스반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뭔가 이건 문제가 있다. 또 아내 역시 댓글로 크크 아무도 건들지 마. 다들 나를 따르라. 맞장구를 쳤다고 해요. 아니 거기에 달린 아내 댓글이 크크크. 예. 농담적으로 웃으면서 가장 황당했던 게 뭐냐면 예. 이 남성 카풀하던 그 사람이 후배가 아닙니다. 또 다른 남성하고 셀프 커플을 찍은 겁니다. 커플 셀카를 찍은 겁니다. 자, 이거를 SNS 사진 뭐 댓글 이런 걸 딱 들이밀면서 야, 너 이거 뭐야? 라고 해봤자 이실 짓고 안 하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예, 그래서 결국 꺼내든 게 지인 찬스였습니다. 사연자가 아내와 같은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 가깝게 지냈던 옛 동료에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다만 그 동료는 아내와는 이제 다른 부서였지만 알아보고 연락을 좀 줄게라고 연락이 왔고요. 예. 며칠 뒤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료한테. 그 동료 막상 전화를 해놓고 한참을 또 망설이고 뜸을 들이다가 왜 그래 또? 내가 말했다고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되라면서 신신당부했고요. 맞네. 동료의 말에 따르면 아내는 일도 잘하고 팀 분위기도 확실하게 잘 주도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죠. 예. 그런데 문제는 야, 네 아내가 새 프로젝트 맡으면 남자 직원 중에 한 명을 콕 집어서 밀어주고 성과까지 좀 잘 챙겨준다는 겁니다. 이른바 확실한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남자 직원들도 자진해서 다 따르고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아첨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유독 남자 직원들에게 집중이 된 겁니다. 이게 바람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2% 부족하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또 아내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사연자가 보기에 아내가 바람까지 필 사람은 또 아닌 거예요. 하지만 서운하고 섭섭하잖아요. 자, 그래서 아내에게 털어놓는데요. 그런데 돌아온 반응이 예상이랑 다릅니다. 오히려 왜 남의 SNS를 몰래 보니? 지금 이 조선시대야? 직장 동료라 사진도 못 찍니? 라면서 아내가 화를 내는 겁니다. 사연자가 아니 그래도 이건 좀 선을 넘었다라고 따지니까 당신은 회사를 안 다녀봐서 모른다. 요즘은 다 이렇게 팀워크 다진다. 라면서 결국 이런 말까지 해요. 어떤 말? 내가 괜히 당신보다 월급 많이 받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라면서 사연자의 야, 자존심까지 이건 선 넘었다. 이거. 건드립니다. 그래도 이 사연자 일단 아이들도 좀 주변에 있었고 또 더 큰 화를 부르기 싫어서 참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설날에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설날을 맞아서 사연자는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 집을 찾았는데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때에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잔뜩 화가 난 엄마가 아내의 팔을 붙잡고 집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사연자의 엄마는 대뜸 야, 네 마누라 바람났다 라면서 고성을 질렀고요. 아내는 깜짝 놀라서 아유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직장 동료에게서 일 관련 전화가 와가지고 집 마당에서 통화를 나눴을 뿐이다. 그걸 시어머니가 우연히 듣고 오해했을 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사연자의 엄마는 며느리가 어떤 남자에게 자기야 라고 부르면서 나 심심해 다음 주에 뭐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걸 똑똑히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연자의 아버지까지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따져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설날 아침부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불꽃 튀는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역의 박상희 교수, 시아버지 역의 박지훈 변호사,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예,
네가 분명히 자기야 뭐해 맛있는 거 먹고 싶 이렇게 얘기했잖니. 그게 도대체 직장 후배야? 어머님, 뭐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세요? 요즘 회사에선 다 그래요. 자기 이거 결제하러 왔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뭐라 카노 이게 어느 회사에서 자기야 이 카노. 그럼 네가 사장한테 그 뭐라 부르 여보라 카나? 인간아. 내가 쟤네 통화를 들어보니까 이게 목소리에 꿀이 뚝뚝뚝 떨어져. 이게 보통 사이가 아니야. 보통 사이가 아니야. 네 그 직장 사람이랑 그렇게 쿵짝쿵짝해 우리 용돈 주고 가방 사줬나? 됐다 다 치워라. 이따 가져가라. 필요 없다. 아버님 지금까지 직장 생활 해보셨으니까 아실 했다, 거 했다, 아니에요. 했다. 다 오해라니까요. 형재 씨 어디 갔어? 당신 설명 좀 해봐. 너 문제 있어. 그렇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그 남편도 너 문제 있어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아직 그게 완전 뭐 부정행위나 우리가 법적으로 아니면 뭐 심각해 보이진 않거든. 아직까지는 약간 그런 어떤 목격했다기보다는 전해 들었거나 추측성 이런 얘기라고 다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여성분이 상당히 좀 외향적이고 또 일을 하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결정적 증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지 않나.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아닌 것 같다. 예. 자, 최영진 평론가님은 짧게 네. 이거 이상하다, 괜찮다. 100% 이상합니다. 아니 어떻게 동료한테 왜 자기야 이렇게 100%야 자꾸. 아니 어느 동료가 자기야라 그러고 뭐 주말에 뭐 하러 갈까 심심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게 그냥 좀 끝이라고 봅니다. 자, 교수님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이게 법적으로 바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에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문제는 있다. 그러니까 양쪽 말이 다 저는 맞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성은 기본적으로 이런 관계 권력을 즐기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여기서 우월감도 느끼고 내가 그 모든 관계의 중심에 있어 이런 일종의 자기 이제 정체, 자기 자존감도 그런 데서 느끼는 것 같은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냐 정서적 바람이냐 육체적 바람이냐 이런 문제는 조금 뒤로 차치하고라도 정서적으로 남편의 고통을 전혀 무시하고 축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조선시대의 여자냐 뭐 너는 회사도 모르지 막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에 남편의 자존심을 건들고 남편의 정서적인 결핍을 채워주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부부 문제로 이제 비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똑똑하다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사에서 그렇게 후배들하고 이렇게 권력을 징기는 것과 남편과 가정을 지키는 것 이거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차후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아이가 급하게 뛰어가고 남성이 다급하게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 도로에서는 차량 한 대가 황급하게 후진을 하고 있는데요. 통제력을 잃은 거대한 탱크 트럭이 문이 열린 채 밀려 내려오고 있던 겁니다. 탱크 트럭은 정차돼 있던 차량을 쾅! 들이받고 마는데요. 긴급하게 후진을 하던 차량은 간발의 차로 사고를 겨우 피할 수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사 어디 갔어? 탱크 트럭 운전자 차량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자 급히 뛰어내려서 탈출을 했었는데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은 추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 평론가님 물론 본인도 살아야겠지만 좀 그렇다 이거. 차 점검 좀 100%로 좀 합시다. 다음 이어갑니다. 폭설이 내린 도시 사방은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는데요. 눈폭탄에 들뜬 시민들은 공원에 모여서 눈싸움을 벌입니다. 재밌겠네. 근데 장난으로 시작했던 눈싸움이 어느새 점점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하는데요. 고개를 들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눈덩이가 휙휙 빗발치듯 날아듭니다. 그게 마치 레슬링 하듯 서로를 넘어뜨리고 뒤엉키며 몸싸움으로 번지고 마는데요. 이거 심각한데요. 심지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출동한 경찰관 2명도 부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유쾌하게 시작된 눈싸움이 선을 넘으면서 결국 폭행 사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교수님 눈이라도 얼굴로 던지면 그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심리 실험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진짜? 감정 싸움이 시작되면 내 가짜 감옥을 만들어놔도 그 안에서 정말 죽일 듯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감정 싸움으로 갈 때까지는 가지 못하게 어떻게 좀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다음 이어갑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이 여유롭게 집 현관문으로 향하는데요. 근데 그때 갑자기 새 한 마리가 부두덕 날아듭니다. 남성은 화들짝 놀라 뛰어가다 그만 꽈당 넘어지고 마는데요. 그대로 날아갔나 싶어 안심하고 문을 열던 찰나 다시 한번 남성을 향해 매섭게 날아옵니다. 왜 저래? 결국 집안까지 들이게 된 이 새.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제법 앙증맞게 생겼습니다. 강아지 사료까지 야무지게 챙겨 먹는데요. 아, 지금 간택당한 거예요, 지금? 네, 결국 남성은 이 새를 새로운 룸메이트로 들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저 눈빛을 보니까 새에게 아주 제대로 간택당한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아, 박 변호사님. 네. 저 녀석 어떻게 울었을까요? 뭐 그런 걸 물어봐요. 예, 간만에 해봤습니다. 아, 예.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